이택수 김주영의 여론 공장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 9월 둘째 주 주중 동향 하시고 오셨는데 네. 오늘 지지율은 당청이 좀 떨어졌네요. 네네. 여러 가지 이슈로 악재가 지금 네. 정부 여당의 산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. 뭐 당내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와 또 민주당 신동훈 최고위원 간에 네네. 뭐 선별이냐 아니면 전체 지급이냐 이 얘기가 있었고요. 또 윤영찬 의원의 포털뉴스 편집 개입 의혹, 뭐 결국 사과를 했는데 일단 여당의 악재죠. 네, 악재죠. 근데 이제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은 뭐 이게 얼마나 알려졌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네이버 그 뉴스 조회수에서는 상당한 조회수를 보였던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. 김 공장장이 카카오 다음만 보는 것 같아. 네이버 뉴스 잘 안 보는 것 같은데. 네. 엄청난, 저희가 네이버하고 다음 뉴스 소비량 조사를 했을 때 네이버가 아무튼 2배, 3배가량 높습니다. 네이버 뉴스를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네이버 뉴스를 보는 분들이 주로 고연령층이 많죠. 뭐 40대, 50대 이상.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고, 그럼 저희 지지율은 또 인구 통계 기준에서 뽑기 때문에 당연히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가장 많이 본 뉴스 1위랑 3위가 네,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의혹 소식이었고, 그랬죠. 그리고 윤영찬 의원의 검색어가 이틀간 상위 랭킹에 그랬죠. 네. 이제 당 바깥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아들 관련된 지금 논란, 뭐 여야 간에 뭐 설전이 뭐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, 뭐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쪽으로, 또 반대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비난하는 쪽으로. 근데 문제는 중도층일 텐데 중도층이 지금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는. 그렇죠.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부 조사에서는 또 다른 경향성이나 조금 늦게 나타나는,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이 선행지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리얼미터가 조금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자동응답 방식을 저희가 이제 보통 80% 내지 90%까지 반영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지만 비밀 투표 방식이라서 중도층 중에서 좀 솔직한 응답을 하시는 분들이 리얼미터의 선행지수 성격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오늘 뉴스공장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. 네, 9월 2주차 주중 동향입니다. 잠정 집계고요. 저희가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겁니다. 문재인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 주간 집계 대비 2.4%포인트 하락한 45.7%가 나왔습니다. 부정평가는 1.4%포인트 상승한 49.5%가 나왔는데요. 긍부정의 평가가 3.8%포인트 차이로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부정평가는 2주째 연속 상승하면서 50%대 근접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세부적으로는 충청권에서 상승한 반면 PK와 TK, 남성, 학생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. 남성 20대 학생 뭐 이런 계층이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죠. 네, 군대를 이제 직접적으로 곧 가야 할 인원들과 갔다 온 인원들이 그렇죠. 학생과 20대. 네. 또 우상호 의원이 또 이제 카투샤 원래 편한 곳이다. 예. 뭐 그런 발언들이 또 카투샤 갔다 온 분들도 또 제법 있잖아요. 또 그분 가족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논란이 확산되면서 남성 20대 학생층이 좀 빠진 것으로 나타났고요. 또 뭐 포털뉴스 편집 논란, 좀 들어오세요. 뭐 이런 문자했던 부분. 또 이제 선별지급 논란. 사실 선별지급은 전체 지급에 비해서 아무튼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적 사안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영남권에서 좀 빠졌고요. 또 50대에서도 빠지고 사무직에서도 빠지고 뭐 등등. 그리고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나요? 네, 정당 지지율 민주당 하락했습니다. 4.1%포인트 하락한 33.7%가 나왔고 2주 연속 하락하면서 30% 초중반으로 내려왔습니다. 네. 대부분 계층에서 하락하는데 네.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과 중도층, 진보층에서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학생에서도 하락을 했고요. 자영업자들에게서 하락을 했습니다. 자영업층은 이게 2.5단계가 예. 계속 또 2주 연속 이어지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. 빠졌고 무직층도 9.6%포인트나 빠졌어요. 그러니까 선별지급 때문에 좀 이 부분이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. 나머지 군소정당들은 어땠습니까? 기본소득당, 시대전환 이런 쪽이 궁금한데. 네, 국민의힘
네네. 말씀드립니다. 네. 국민의힘 1.8%포인트 상승 32.8%가 났습니다. 2주째 상승했고 경인 남성 20대 중도층에서 상승했습니다. 자영업자에서도 상승을 했고요. 하지만 충청권 30대 농립어업에서 네. 종사하시는 분들은 하락을 했습니다. 열린민주당 1.4%포인트 상승한 7.1%, 정의당 0.3%포인트 하락한 4.3%, 국민의당 0.3%포인트 상승한 4.2%, 기본소득당 0.4%포인트 상승한 1.2%, 시대전환 0.1%포인트 하락한 0.5%, 기타정당 0.1%포인트 상승한 2%, 무당층 0.4%포인트 상승한 14.2%가 네. 열린민주당이 1.4%포인트 올라서 7.1%, 뭐, 근래 들어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빠지면 열린민주당이 좀 가져가고, 과거에는 그걸 정의당이 가져갔는데, 네. 이게 열린민주당이 있으면서 좀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합당할 가능성도 있는데, 일단은, 현재까지는 뭐 따로 있다 보니까, 물이 흘러서 넘치면은 받아두는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네. 기본소득당이 1.2, 시대전환이 0.5. 기본소득당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. 시대전환은 뭐 약간의 도토리 키재긴 한데 오차범위 내에. 근데 시대전환은 사실 정당명 같지가 않아서 아직은 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시대전환. 네.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, 지금 선별이냐 전체 지급이냐 기본소득 다 줘라 뭐 이런 어떤 그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. 지난주에는 시대전환이 0. 몇 % 살짝 높았는데 이번에는 바뀌었네요. 네. 이런 부분들이 조금 눈길이 가는 대목이고요. 근데 댓글을 보니까요.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뭐 등이 포함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마침 민주당이 빠질 때 포함이 되다 보니까 왜 이 두 정당을 포함시켰느냐 질문들이 많던데 시청자들의 또 궁금증과 의구심을 또 풀어드리는 게 우리 네. 리얼미터 TV가 할 네. 역할이 아니겠습니까? 왜 뺐냐? 기타 정당에서 왜 뺐냐? 저희가 20대 국회에도 우리 공화당과 그다음에 민중당 그러니까 의석이 한 석이라도 있는 원내정당에서 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지율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그렇죠. 이번에도 시대전환과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 한 석씩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조사를 단독으로 하기로. 그렇죠. 왜냐하면은 뭐 정당 지금 그렇게 해봤자 몇 개 안 됩니다. 사실 20대 때는 더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이 양당 체제로만 가면 또 정치 양극화가 되는 부분이 좀 더 심화되기 그렇죠. 때문에. 그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민주당에 있던 그 지지율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도리어 또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또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뭐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. 그리고 시대전환이나 기본소득당 뭐 다 예전에 이제 열린민주당과 함께 다 비례대표를 함께 또 연합군이잖아요. 또 한석씩 있는데 또 근데 입장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. 각 정당들이 지향하는 정적인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. 맞습니다.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국민의힘이 이번 주 올라서 32.8% 두 정당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. 자, 국민의힘은 모처럼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10월 3일 개천절 집회도 김종인 위원장이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지금 하고 있죠. 자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네. 추미애 장관 논란은 뭐 사실 지난주 뉴스공장에서는 그다지 김어준 공장장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많이 본 뉴스.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거의 때문에. 대부분이 추미애 장관 관련된 뉴스예요. 어떤 한 언론 뉴스 메인 뉴스 보니까 첫 꼭지부터 네 꼭지까지가 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과 관련된 소식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그 사태 때처럼 지금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추미애 장관 쪽에 불리한 그 뉴스 꼭지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. 그런 거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그걸 어떻게 잘 민주당이라든지 추미애 장관이 극복해낼지. 근데 현재까지는 리얼미터 기준하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뭐 한국갤럽이나 다른 조사기관들은 뭐 RN서치는 정당 지지율을 가끔 합니다. 보수냐 진보냐만 물어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론조사 심의원에 등록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 문항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갤럽 조사는 아시다시피 또 제1야당 지지율이 또 저평가돼서 항상 그건 민주당이 제1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죠.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비교할 곳이 또 마땅치가 않아요. 그래서 좀 진보층에서는 리얼미터 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
어제 또 악플도 많이 받아서 네, 좀 상처받았죠? 리얼미터 아웃, 갤럽 인 이런 게 네. 너무 많더라고요. 근데 갤럽 조사는 뭐 저희랑 뭐 비슷한 추세로 가는 경향도 있고 네. 다른 경향도 있는데 네. 뭐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 리얼미터보다 더 낮게 나오면 네. 갤럽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고 또 이제 갤럽이 리얼미터보다 네. 긍정평가가 높으면 네. 항상 뉴스 공장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어떻게 제가 반응을 안 하죠. 그 이유가 뭐냐면요. 아무튼 다음보다는 네이버를 훨씬 많이 보고 네이버에서 리얼미터 뉴스가 훨씬 인용이 많이 되고 댓글이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니까 뭐 그렇다고 생각하고 네, 마음을 좀 풀도록 해요. 저는 어제 안 봤는데 제가 캡처해서 봐요. 보내드렸죠. 막 오늘 회복 탄력성이 조금 예.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네, 잠을 못 자가지고. 살도 좀 빠진 것 같고. 자, 오늘 이슈 조사는 어떤 거였죠? 좀 재밌는 거 한 것 같은데. 네, 곧 추석입니다. 거리두기 2.5단계가 이제 추가 확산을 지금 저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리두기 2단계가 추가 확산의 위험이 커서 이동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. 이게 이제 처음 맞는 이 명절이네요. 네, 코로나 사태 이후에. 사태 이후.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? 찬성이 71.3%, 반대가 18.9%, 모름이 9.8%가 나왔습니다. 야, 압도적이네. 10명 중에 7명. 이게 결과를 보니까 30대에서는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. 30대 친구들 중에 혹시 결혼한 친구들 중에 애가 있는 혹은 뭐 약간의 선배들이나 요즘에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. 애들 데리고 좀 시골에 계신 할머니, 할아버지 얼마나 뵙고 싶겠어. 그러니까 30대가 상대적으로 반대가 좀 많았고요. 또 지역별로는 뭐 대체로 다 뭐 높았는데 TK에서는 찬성 응답이 80%대로 높았어요. 그렇죠. 이게 대구 사태 때문에. 이게 약간 보수 성향이라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반대할 수도 있는데 요 사안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대구 경북에서 1차 코로나 확산 때 신천지 때문에 제일 고생했던 지역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조금 이제 주춤해지고 안정화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 좀 많이 생기니까 수도권에서 다시 또 유입하지 그게 좀 두려워. 그러니까 뭐 본인의 그 자녀들이 오는 것도 걱정이 되겠지만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옆 다른 집이 또 전염되면 이런 거 걱정하는 그 어르신들 얼마나 자식들이 보고 싶을 텐데 그렇죠. 대구 경북 어르신들은 또 그런 이타적인 그런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조금 고마운 생각이 좀 들었고요. 연령대 보니까 60, 70대도 대체로 70% 가까이 거의 뭐 차이가 없었어요. 찬성, 이동 제한 관련해서. 지금 뭐 이건 영호남을 떠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자녀들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습니까? 네, 지금 이제 원래 도로 통행료도 면제를 해줬었는데 이번에는 다 이제 돈을 징수한다고 했잖아요. 예. 그리고 이제 SRT, KTX 같은 고속 열차도 창가 쪽에만 이제 표를 판매하고. 잘한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뭐 저는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좀 주춤해 150명 이때로 이제 아직도 이제 세 자릿수긴 하지만 확 잡으려면 아예 그냥 열차랑 버스를 운행을 안 하는 게 명절 때 아예 어떻습니까? 명절 때 그럼 자동차가 미어 터질까요? 그렇겠죠. 하여튼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긴 했습니다. 자율적인 저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사니까.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. 그러면 좀 너무 그런가요? 그렇죠. 전체주의냐 뭐 그렇죠. 공산주의냐 뭐 이럴 텐데 중국이 뭐 다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막 풀파티하고. 근데 중국에서 유입된 사람은 한국에서 지금 확진 해외 유입 사례 중에 중국이 지금 5명이 나왔어요. 중국 좀 잘못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죠. 그게 그냥 겉으로는 좀 차단시키고 통행 제한시켜가지고 마치 코로나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그냥 미봉책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 더 좋은 것 같고요. 꼭 이제 배워야 하는 분들 사실 그렇잖아요. 이제 뭐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올해 못 빼면 내년에 못 뺄 것 같은데 그러면 꼭 가서 뵈야죠. 그렇죠. 올해가 마지막 추석일 것 같은. 그거 좀 슬픈데요. 그러니까요. 각각의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조사였는데 근데 이게 또 남녀 간의 차이 보셨어요? 이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여성들 가서
또 전부 쳐야 되고 설거지해도 얼마나 힘드니까. 요즘 명절- 그래서 네. 온라인으로 명절 사람을 딱 해놓으면 네. 아침에 딱 오더라고요. 근데 아직도 이제 뭐 그쵸. 전부치고 그런 가정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럼 또 뉴스에서 네. 그런 업체들 뭐 실태 조사 아, 더럽고 막. 가끔 그런 뉴스 나오더라고요. 네네네. 근데 아무튼 여성들이 찬성이 좀 높았습니다. 상대적으로 한 10%까지는 아닌데 한 8%포인트였나요?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더 찬성하겠죠. 이동 안 하고 집에서 그냥 각각 집캉스, 어, 홈캉스. 그게 이번만큼은 좀 사실 하자. 진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네. 저는 이제 KBS 드라마 보는데 네. 일일 드라마 뭐 봅니까? 저는 한 번 다녀왔습니다. 주말 드라마. 주말 드라마 나도 기가 막힙니다. 그거. 어머님 때 갔다가 꼭 봅니다. 네, 어머님 그 주말에 저도 어머님 할머니랑 이제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. 옆에서. 할머니 쟤랑 뭐 사귄다, 결혼한다. 자, 자는 이제 할머니 이제 머리 길면 다 여자로 보이시니까 네네. 자는 여자가 이러죠. 아, 할머니 쟤 남자다 남자. 머리 긴 남자가 나오나?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조금만 길면 길면. 할머니 이제 또 조크인데 또 한다 이러시고. 거기 보니까 이혼을 했던 자녀들이 그러니까 한번 다녀왔습니다가 그 가족 자제분들이 예. 다 한번 다녀온 거예요. 그러니까 다녀해서 또 다시 다 재혼하더라고요. 아 근데 진짜 재밌습니다. 근데 드라마 기가 막혀요. 재밌어요. 근데 현실과는 다릅니다. 이거 잠깐 이제 여담입니다만 방송 평론하시는 최모 교수님이라고 계세요. YTN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옵니다. 김모 교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상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최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한번 다녀왔다가 같은 분하고 또 재혼을 했어요. 그것도 나이 한 60 정도에. 그럼 다시 또 지금 후회합니다. 괜히 했다. 두 분 다 후회하고 계셔가지고 각방 쓰고 계시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저녁 먹으면서 이게 아닌 것 같아. 그래도 저는 드라마랑 다르다. 드라마에 네. 근데 또 다시 재혼해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분과 재혼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 드라마가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? 네네네. 같은 커플하고 이혼해서 또 다시 이제 재혼하는. 첫째 딸은 이제 젊은 애랑. 첫째 딸도 이혼한 여자입니까? 네. 저는 이렇게 드라마를 뜨문뜨문 보니까. 승무원인데 남편이 조종사고. 아. 조종사가 다른 승무원과 이제 바람이 나가지고. 그건 좀 현실적이네요. 다른, 그 젊은 총각? 네, 그 젊은 총각, 그 유도 선수. 그 유도 선수 아버지는 그 법대 교수. 이거 완전히 다르네. 기가 막히죠, 저는. 아무튼, 이 여성분들의 명절 증후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, 김사도 나중에 결혼하면요,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, 가사. 워낙 잘 지금 도와주고 저희 있죠. 집은 이제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, 딸이 귀하기 때문에 다 남자가 합니다. 여러분들 잘못 알고 음식 있는 쓰레기. 음식 쓰레기 버리지, 그 다음에 또 설거지 다. 제기들. 네. 우리 또 할머니가 이제 시집 올 때 갖고 오신 거라 가지고 제사 쓸 때. 할머니께서 그릇 용기. 제기나 이런 제기들. 상 이런 거는 내가 죽으면 같이 태워라.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. 목기구나, 목기. 이게 옛날 거는 또 엄청 네. 무거운 거 아시죠? 무겁지. 와. 녹그릇은 더 무거워. 와, 그거 잘못 발에 찌면 큰일 나. 그러면 녹그릇인가 보다. 뭐 녹그릇이고 나무고 이제 목재가 나무가 오래되니까 이제 막 잘 갈라지고 그치. 해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떨어지지도 않고. 옛날 건 왜 이렇게 실하게 만들어지 무거워. 그러니까요. 네. 옛날 것이 미래다. 그럼 아무튼 김사는 장가를 가도 여전히 잘하겠구나. 네. 음식 쓰레기도. 음식 쓰레기. 요즘 음식 저도- 쓰레기 저도- 밑에서 그 기계로 근데 저도 사실 경상도 남자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 처음에. 음식 쓰레기는 이제 여자가 버려야 된다.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잘 안 버렸습니다. 근데 이제 먹고 살려다 보니까 지금은 가끔 이제는 버리고 시대가 있어요. 전환됐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요. 시대 전환. 안 그러면 이제 음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? 음식을 이제 제대로 얻어 먹으려면 음식 쓰레기 좀 가끔 버려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또 버려준다는 얘기도 아니죠. 버려야지. 버려야죠. 버려준다. 그 의무인데 버려준다. 내가 뭔가 해주는 것처럼. 역할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또 우리 마누라가 가끔 시청하기 때문에 말 잘해야 됩니다. 네. 네. 사모님 무서우시던데. 구독을 눌렀더라고. 그래가지고 좀만 좋아요는 잘하는 안 얘기는- 누르시고 구독만. 좋아요도 누르고 관망. 알림 구독, 좋아요, 알림. 우리 마누라보다는 많은 또 다른 시청자분들이 해주시면 좋은데. 네. 네. 그러면 다 얘기했죠. 네. 그거 조사기호 김공선생 오늘 요걸 마음에 들었어. 조사기호 너무 길다. 그렇죠. 좀 짧게 법을 바꿔달라. 저는 안 보고도 압니다. 그렇구나 이게. 이번 조사는 TBS의 리얼미터가 1999월 7일부터 8일까지 네. 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,505명을 대상으로
유무선 전화 면접, 자동 혼용 걸 맞아, 거의 시키셨잖아요. 늘 같아.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왜 하냐 이거지. 그리고 자막이 나가는데 보통은. 그러니까 보통은 똑같아요. 주중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니까 네, 우리가 4월 기억이 안 동안, 나잖아. 4월 동안. 아,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네, 그렇죠. 전 국민 18세 이상 100원을 플러스 1,500원. 네. 플러스 마이너스 2.5 2.5% 똑같고 포인트. 주간 집계는 2.0. 응답률은 뭐 7 아니면 8 아닙니까? 네. 응답률만 살짝 응답률만 이렇게. 봐야 돼요. 네. 그리고 근데 이걸 왜 자세한 사항은 하는지-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TV에서 네.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이제 다 여론사 심의위원회 알아. 그러니까 이거 굳이 안 해도 돼. 왜 그러는 거예요? 여론사 도대체? 심의위원회 가면 늘 다 볼 수가 있는데. 괜히 태클 거는 건가? 그러니까 여론조사 근데 그분들도 이제 우리 국가의 세금으로 이제 이 자세하게 생일 하시니까 네. 하시니까 네. 또 그 역할만 또 잡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 내용을 네. 다음 구라미터 제거기 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많은 상처와 많은 댓글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저희 리얼미터 TV는 항상 여러분들의 의구심과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네.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